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산호라면이라는 이런저런 이야기 중에 미국에 쫄지 않을 한국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어요. 좀 어색하죠, 제목이. 저도 이런 제목을 다는 걸 별로 재미있어 하지 않는데 글을 쓰다 보니 마땅하게 어떤 제목을 붙여야 될까 하는 생각이 나질 않았어요. 저는 무슨 자료를 미리 준비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생각날 때마다 내용을 정리하고 또 제목을 붙이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닥치면은 그 상황에서 더 전진하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서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험한 길도 많고 여러 가지 위험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이 중심을 잡고 잘 나가기만 한다면 세계 어떤 나라도 감히 우리 대한민국을 섣불리 다루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제목을 다룬 것입니다. 내년엔 미국의 47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 선거가 우리나라 제도하고는 많이 틀려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흐르는 기조가 이변이 없는 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에 당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세상에는 가장 가까운 우리의 그 단톡방부터 시작하여 수많은 공동체 조직을 이루며 살고 있죠.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국가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한참 동안은 이 한 나라의 국력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각양의 다른 공동체를 이루어 그들이 서로 연합함으로 국가의 영향력을 제어하려고 했으나 지금은 다시 국가 중심주의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이러는 것은 아마 지상 국가와 지하 정부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암투라 생각이 돼요. 이것들이 지금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하 조직이라는 조직은 온 세상을 다 허물고 다시 자신들의 계획대로 세상을 재편하려는 지하 정부의 음모와 자신의 국가가 온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는 통치권을 행사하려는 지상 정부, 뭐 미국이니 러시아니 중국이니 영국이니 하는 이런 지상 정부와의 대결함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 둘은 언뜻 보기에는 서로 다른 듯이 보이고 그래서 서로 대적하는 것 같이 보이나 그 뿌리는 하나입니다. 즉 하나님과 멀리하고 이 세상을 가까이 하며 이 세상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그러한 사단의 역사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이 두 세력의 충돌이 더욱 세상을 어지럽게 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 트럼프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는 어찌 보면 냉철한 장사꾼 같기도 하고 또 판타지를 쫓는 공상가 같기도 하고 또 김정은을 흠모하는 독재주의자 같기도 하고 십자가 군병같이 예수의 이름을 드높이는 사람 같기도 하고 또 왕자병에 걸린 그 아이들 같기도 하고 또 희대의 카사노바 같아서 이게 도대체 종잡기가 힘든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가 GI, 즉 세계 제1국가의 대통령이 되어 그의 통치권을 발휘한다면 세상은 또 한 번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는 지난 대선 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Great America Again 이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뭐 국경 장벽도 막 세우고 또 무슬림 입국을 일시 금지도 시켜보고 반체제적 적폐를 청산한다고 난리를 피고 또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서 그 세계 기업들에게 그 억울함을 막 끼치고 또 국제기구도 마음대로 탈퇴해버리고 또 북한과의 협력체 구상 등을 하고자 하는 행동으로 열심을 내었지만 결국은 많은 장벽과 또 반대와 또 어떤 이러한 것들에 부닥쳐서 성과를 보지 못하고 정권을 빼앗겼죠.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가 다시 집권한다면 한국의 달라진 정치 체제와 어떻게 융화될지가 벌써부터 큰 관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동안 약 10여 년 정도 될까요? 뭐 제가 아파 있는 동안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유심히 보며 느끼는 것 중 하나가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이 대한민국의 위상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반도의 건국 이래 최초로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 한반도에서는 그동안 5천년 역사에서 보지 못한 세계의 어떤 그 중심에서 세계인들의 관심을 받는 관심 국가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산업화와 민주화와 또 이것을 아우르는 정치를 위한 모든 선진들과 우리도 그때 많이 고생을 한 사람들 중에 한 부류지만 그런 사람들의 노고가 생각이 납니다. 그 후 70여 년이 지난 후에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인의 관심 국가에서 중심 국가로 국가 위상을 높였어요. 사방이 강대국으로 에워싸여 있고 내세울 것 하나 없던 신생 최빈 국가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온 것일까? 이것을 보는 세상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 한국의 기적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할 말은 많지만 오늘은 트럼프 이야기니까 이 말만 하고 이 트럼프도 이러한 한국의 역사를 분명히 꿰고 있는 것이 전에 대통령 할 때 국회 의사당에서 연설을 한 한국에 와서 한국 국회의사당에서 연설한 내용에 그것이 잘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은 아마 트럼프는 바이든보다는 훨씬 더 직접적이고 우호적인 우리 한국과의 관계로 대한민국과 손을 잡고 북한과의 접촉을 발전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통일된 한국은 앞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중심 국가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세계에 펼치는 세계의 코어 국가, 핵심 국가로 자리할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트럼프의 역할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이룰 수 있는 한국의 저력이었던 것입니다. 이 일에 트럼프가 올라타 자신의 지하의 통치권의 그러한 통치자의 안목과 또 우리 대통령이 5천년 전기를 받은 지혜를 갖고 이거를 조화롭게 운전만 잘 한다면은 한미는 그동안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서로 합력하는 체제가 되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코어 국가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죠. 이것을 미리 감지했을 지하 세력들은 이미 이런 상황에 방해하여
지난 하노이에서의 북한과 미국의 그 기대와 열심을 갖고 서로 만나 성사시키려 했던 그 무엇, 어떤 것, 우리는 모르지만 그것을 무산시킨 그 작업들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싸움은 하나님의 세력이 이기는 싸움입니다. 내년 트럼프가 재등극을 하여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안에서 그의 승리를 기대하며 한국과 좋은 국가적 파트너십 또 신앙적 파트너십을 발휘하여 동반자의 관계를 가지고 이 세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대통령이 되어 보기를 기대하며 이 글을 써보았습니다. 추운 날씨에 몸 조심하시고 안녕히 계세요.